한문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노래를 제일 많이, 노래 곡조를 제일 많이 알고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우리 허건수에서는 500곡을 전주곡서부터 노래, 간주곡, 또 노래 이렇게 하는 것을 한 곡으로 칠 때 그건 500곡 이상이에요. 500곡 이상이야. 500곡에서도 끌어내려갖고 내려왔으니까. 박수 한번 쳐요. 여러분 오늘 그런데 또 이렇게 정장을 하시고 여러분 조선 유학자 하면 퇴계 율곡 그러죠? 예. 그럼 경쟁 뭐 이렇게 하는데 뭐 학술적으로 뜻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두 분은 35살 차이예요. 그 퇴계 선생이 돌아가실 때 율곡 선생은 35살에 불과했어요. 그럴 때 35살 때 스승 퇴계 선생을 어떻게 이별하고 작별했는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기동 교수님이 강의를 너무 잘하시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강의하니까 강의를 아무리 잘해도 또 앞에 눌리가지고 강의 또 잘하기가 힘들고 또 저 사람 뭐 별거 아닌 상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잘한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사장님이 또 너무 과찬을 하셔가지고 이사장님 수준까지 따라가려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사장님이 저렇게 칭찬하더만 강의 들어보니까 또 뭐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강의 잘 못하고 또 말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엄청나게 정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퇴계생에 관심을 가졌고 또 퇴계생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제가 말이 서툴러도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과목은 무슨 이론 과목이나 뭐 개론 과목이 아니고 본래 여러분들의 한문 실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독 과목입니다. 강독 과목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공부하시려고 하면 한문을 안 하고서는 안 됩니다. 한문 안 하면 어느 정도 가다가 뭐 실력이 늘질 않아요. 그래서 뭐 영문을 하다 보면서 영어를 못하면 안 되듯이 이제 퇴계학이나 우리나라 전통 학문에 대해서 알려고 하시면 조금 둘러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더라 해도 한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도 이 대한민국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편하게 살면서 제일 남한테 힘든 일 하는 것처럼 평가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허건수다. 한문은 알고 보면 엄청나게 쉽습니다. 뭐 자연과학이나 좀 뒤에 물리학 박사도 계시지만 또 물리학이나 뭐 약학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가 싶은데 한문은 일단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한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겁을 내는 것은 한문 5만 자 그거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한단 말이냐. 한글은 24자인데 근데 한글 24자하고 한문 5만 자하고 비교하면 비교 대상이 맞지 않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하면 한문은 선하고 점하고 두 글자밖에 안 됩니다. 아버지하고 아비 부자하고 요래 대비하면 아버지는 15획인데 아비 부자는 4획. 그러면 한문이 한글이나 영어나 일본어보다도 4배 내지 5배 간단합니다. 그래서 한문을 초수로 생각되면 속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문을 5만 자도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3,000자만 알면 한문으로 된 책 99% 커버합니다. 여러분들이 퇴계집이나 뭐 율곡집이나 남명집이나 이런 책을 보면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는 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3,000자 하면 99% 커버하고 5,000자 하면 99.99% 커버하고 6,000자 하면 99.99% 거의 다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글로 된 신문을 보더라 해도 간혹 모르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앞뒤 보면 알고 이제 찾아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한문은 3,000자만 알면 한문으로 된 책도
이룰 수 있다. 중국 사람들도 1500자를 모르면 문맹으로 칩니다. 문맹. 1500자만 넘어가면 사회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자 아는 것이 쉽지, 3000자 아는 것이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한문하고 다른 외국하고 다른 것은 한문을 3000자 아는 것 같으면 한 30만 단어를 저절로 합니다. 어린아이가 청정 지역이라서 나오면 맑을 청자, 깨끗할 청자, 청정이라고 글자를 안 하면 처음 보는 순간에 다 합니다. 내 하수체 보면 국민학생이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국사 보면 그 단어 배운 적이 없어도 압니다. 그냥 오해 보면 배운 것이 없어도 압니다. 그러니까 한자는 글자를 알아가지고 그 글자가 3000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서로 결합돼 가지고 수십만 단어를 생성하기 때문에 한자 3000자만 알면 거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단어를 저절로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배우기 쉬운 언어가 한자고 한문이고 중국말입니다. 한자를 배우면 안 되고 한문을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자는 품사 전성은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문 공부하는 것은 글자 이름만 알지 그 문법적인 기능이라든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것을 모릅니다. 왜냐면 임금군 그러면 임금군만 아는데 이 품사 전성을 마음대로 한단 말은 동사가 되었다가 명사가 되었다가 형용사가 되었다가 부사가 되었다가 다 한 것. 임금군자 써놨는데 보통 사람들이 아는 것은 임금군 하는데 동사가 되면 임금 노릇 한다. 또 형용사가 되면 임금다운, 감탄사가 되면 임금답구나. 이렇게 가운데 중자도 가운데 중만 하는데 가운데 중자도 이런 거 적중한다 그러면 들어맞는다. 중풍 그러면 걸린다. 중상 남한테 모략을 당한다. 품사전생은 마음대로 하는데 집가자도 명사가 되면 집이지만도 동사가 되면 집을 짓는다. 산다. 옷일자도 이제 옷이지만도 동사가 되면 옷을 입는다. 또 옷을 만든다. 이렇게 되니까 마음대로 됩니다. 여러분들 영어 배웠지만 영어도 실제로는 다 품사전생을 마음대로 합니다. 스프링 그지만도 동사가 되면 튀어오른다. 뭐 이렇게. 그래서 첫째 겁을 내지 마라. 그 다음에 3000자만 알면 충분하다. 그 다음에 조금 중요한 건 이제 거경국리 무슨 공부를 하든지 마찬가지인데 한문은 이제 동사가 앞에 오고 목적어가 돼야 합니다. 경에 거하여 이것도 타동사고 목적어. 그러니까 이치를 공부한다. 이치를 공부한다 말은 이제 뭐를 짜낸다. 뭐 이리저리 곰곰이 생각해 본다는 거경구는 그 앞에 있는데 경에 있다. 경에 거한다. 경건한 자세에 처해서 쉽게 말하면 공부나 무슨 일이나 무슨 작업을 하면서 장난삼아 하면 안 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하면서 이치를 공부한다. 그러니까 따져본다, 캐본다, 뜯어본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워낙에 책이 많고 시설이 좋아가지고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누르면 다 나오고 뭐 물어보면 다 되니까. 그러니까 진지하게 정성을 다해서 경건하게 그런 마음을 그런 자세를 갖고서 이치를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더라도 해도 자기가 사전 찾아보고 곰곰이 생각해 본 뒤에 질문을 해야 되지. 모른다고 바로 질문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공부의 공리입니다. 독서하고 공리가 공부의 두 가지 양대 뼈대인데 우리가 이 한문을 어렵다고 밀치면 안 되고 뜯어보면 별거 아니다. 오늘 이제 제가 제목은 강도 과목인데 제목을 율곡이의 퇴계선생에 대한 경모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룰 것은 퇴계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퇴계선생의 서거를 애도하는 율곡선생의 만사, 그 다음에 퇴계선생 대상 때 율곡선생이 퇴계선생의 서거를 애도하고 또 추모하고 자기와의 관계를 회고한 그런
제문. 여러분들 어릴 때 제문 많이 들어봤잖아요. 제문 요 두 가지인데 이 대단히 중요한 글입니다. 지금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전통 문화, 우리 전통 학문에 대한 부정, 뭐 폄하 이런 것이지만도 그 부정 폄하 가운데서 태계와 율곡의 관계에 대한 오해가 가장 큽니다. 어제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대학 강사가 유튜브를 개설해가지고 태계하고 율곡하고 관계를 갖다가 완전히 원수를 만들어놨고 또 어떤 국사과 교수는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이 서원이라 그런 것이 나라를 망치는 세금 빼먹는 장본이다 해가지고 또 비난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1543년에 일본은 서양 문물을 받아가지고 과학을 발달시켰는데 우리는 그때 1543년에 주세봉 선생이 영주 풍기에 소수섬이나 백운동 섬이나 만드는 그런 태보적인 일만 했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래서 이 퇴계와 율곡을 쉽게 말하면 결론부터 말하면 퇴계 선생의 아주 충실한 제자인데도 완전히 국사교과서에 대학교 국사개론에 또 일반 사람 특히 일반 지식인들이 퇴계와 율곡을 대립적인 관계로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퇴계나 율곡 등 대학자들을 오직 성리학만 연구하고 다른 학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폄하하고 왜소화시켜가지고 국가 민족에 아무런 도움이 없었고 이 세상에 아무 쓰임새도 필요 없는 더구나 중국 것인 주자나 공자가 하던 그런 학문을 하는 사대주의적인 그런 학문을 하니까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나라가 뺏겼다. 이런 정도의 오도된 그런 말로서 그것도 뭐 일반 사람이 아니고 대학 교수나 대학교 국사과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합니다. 그 유명한 일화가 1960년대 중반에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한문 잘하는 성낙훈 교수가 학생들을 때리고 도산서원 답사로 왔다가 도산서원 진도문 계단을 내려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태계 이거 별거 아니다. 태계지 그거 보면 볼 거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균관대학교 최고의 그 동양철학과 교수라고 하는. 그리고 도산서원 선비들이 들어가니까 강물에 바자벌 넣고다가 싫어합니다. 태계선생 후손이고 연세대학교 유명한 교수인 한문학자 연민 이가원 선생한테 찾아와가지고 성균관대학교 성암무개라고 하는 교수가 와가지고 도산서원에 와서 이런 말을 했는데 가만히 두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민 선생이 웃으면서 놔주라. 지가 태계 선생이 아무도 아니라고 욕한다고 태계 선생이 내려가나. 공자나 뭐 맹자나 예수나 석가모니는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해도 영원히 성인 아니냐. 그런데 저 연민 선생이 워낙 간대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그 교수가 태계 아무것도 아니고 태계지가 아무 볼 것도 없다고 그러는 소리를 갖다가 다른 데 가서 하지 왜 하필 도산서원에 와서 그런 말 하노 이제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만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유명한 교수가 그런 식이니까 일반 지식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계 선생의 학문 가운데서 경제치용제이고 국가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고 미래를 위하는 이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도 실제로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주로 태계집이나 뭐 율곡집을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많고 태계집 그거 볼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한문이라도 읽어본 사람은 감히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지. 그런데 이제 이 교과서에서 퇴계는 영남학파하고 성리학적으로는 이원론이다. 율곡은 기호학파고 주기론이고 이런론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해가지고 대립적인 관계고 태계와 율곡의 관계를 갖다가 서성과 제자의 관계로 기록한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퇴계는 자기 손으로 지은 퇴계성의 만사 자기 이름 위에다가 문인이라고 딱 썼어요. 그 초고가 지금 도산서원 광명실에 있다가 지금 국학진흥원에 지금 기증돼가 있고 국학진흥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창설 권두경 선생이 숙종 때 계문 제자로 해가지고 퇴계 선생 제자들을 명단을 갖다가 처음으로 이제 만드니까 퇴계 선생에게 우호적인 서울의 이 학자들 이런 분들이 창설 권두경 선생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율곡은 빼라. 율곡이 어떻게 퇴계 선생이 제자냐. 퇴계 선생 돌아가시고 나서 퇴계 선생과 반대되는 성실을 주장했는데 이렇게 이제 하면서 빼놨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는 율곡같이 전국적으로 이름난 그런 사람을 퇴계 선생 제자로 집어여가지고 퇴계 선생 값을 높이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빼라고는 그런 권유를 한 편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 사람 이름을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퇴계 선생 값 높이기 위해서 대단한 제자도 아닌 사람 갖다가 집에 있는 거 아니냐 했지만도 율곡이 자기가 친필로 쓴 만사나 제문에 문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서울에 있으면서 도산 서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친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퇴계 선생 제자인 월천 조목 선생이 퇴계 선생의 그 제자인데 율곡이 쓴 경목록을 보고서 어린애 교육하는데 좋은 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 율곡을 소개하면서 우리 퇴계 선생의 제자인 이렇게 해놨고 율곡 선생의 제자인 중공 조헌 선생이 그 임진왜란 때 의병한 조헌 선생이 그 율곡 선생을 소개하면서 퇴계 선생의 제자들하고 이렇게 딱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곡이 퇴계 선생의 제자가 아니다 그런 것은 오해입니다. 그 다음에 율곡은 퇴계 선생을 얼마나 존경했냐 하면 퇴계 선생의 부고를 듣고 자기 몸이 아파서 직접 장례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곡을 했고 아침 저녁으로 그 다음에 상주 모양으로 몸에 그 옷에 흰 띠를 두르고 지냈고 바깥에서 거치했다. 부인이 있는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 다음에 1578년 43살 때 자기가 그때 해주에 살았는데 해주에 사는 그 강학하는 집인 3번 은병정사 뒤에다가 주자 사당을 짓고 주자 밑에 정암 조광조와 태계 이왕 선생을 봉안해서 제사를 올렸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확대돼 가지고 소현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퇴계와 율곡을 같이 모신 유명한 서원입니다. 그 다음에 퇴계 선생이 돌아가신 뒤에 1570년 돌아가시니까 이제 돌아가시고 난 유명한 분한테는 시호를 내리는데 나라에서 어떤 분의 공적이나 학문을 평가해가지고 그 시호를 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순신 장군이 충공한 것이 시호입니다. 그런데 퇴계 선생한테 시호를 내려 보면 그 후손들이 행장을 지어가지고 국화에 바쳐가지고 우리 선생이나 우리 선조, 우리 부친 시호를 내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곡은 퇴계 선생은 이제 워낙 대단한 분이 돼가지고 행장을 지을 분이 없어가지고 행장이 지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장이 없는데 퇴계 선생한테 시호를 내리라고 율곡이 제일 강하게 요청을 합니다. 학봉 김생 선생도 요청했고 동강 김홍 선생도 요청했고 많이 요청했지만도 율곡 선생이 제일 요청했고 그 다음에 1581년에는 퇴계 선생을 문묘의 종사라. 문묘는 성균관의 이제 공자사당인데 공자를 주벽으로 모시고 그 옆에 다른 역대의 학자를 모시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18년이 모셔져 있는데 문묘 종사를 하라. 문묘 종사하는 것은 학자로서 최고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만큼 율곡 선생이 퇴계 선생의 학문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율곡은 23세 때
230페이지 제3 제자 시비는 있을 수 없다. 23세 때 자신의 뜻으로 직접 도산으로 찾아와 퇴계 선생이 58세 때 퇴계 선생을 찾아뵙고 시를 지었습니다. 시를 지으면서 그 중에서 그 230페이지 처음에 나오는 시인데 개분 수사파요 봉수무이산이라. 시내는 수사는 공자 고향에 있는 강 이름인데 수사의 물결에서 갈려져 나왔고 퇴계 학문이 공자의 연원을 두었고 봉수무이산, 무이산은 중국 복건성에 있는 주자의 그 주자가 강하고 거차던 곳에 있던 산 이름입니다. 봉우리는 무이산에서 빼어났다 보면 학문은 주자의 학문을 계승하였고 우뚝이 높았다. 여기서 이제 퇴계의 학문을 공자와 주자를 이은 적통이다 그런 것을 이제 인정했고, 그다음 보면 맨 끝에서 두 번째 본 뜨면 소자구문도. 소자는 이제 뭐 어린 자식 되지만 또 제자가 스승한테 붙이는 칭호입니다. 예. 보잘것없는 저가 도를 듣기를 구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도를 듣는 말은 선생이 전해주는 도를 듣는다. 도통을 듣겠다 하는 것은 올바른 그냥 글자 보는 게 아니고 학문의 개통을 읽겠습니다. 그런 이런 뜻이니까 이 시 하나만 해도 퇴계 선생의 제자, 그것도 자진해서 적극적으로 찾아온 제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퇴계 선생도 율곡에 대해서 23세의 청이지만도 옛날 학문을 할 것으로 크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세상에 뭐 이름 난 뛰어난 제주꾼들이 많이 있지만도 옛날 학문에 신경을 안 쓰고 또 세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재주가 있는데도 너무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주가 있는데도 바른 길로 안 가고 옆길로 가는데 율곡 자네 같은 사람이 바른 길로 나간다면 장래 그 성취하는 바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라고 하면서 크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0페이지 율곡 선생이 퇴계 선생을 험한 글, 앞에 거는 만사고 뒤에 것은 233페이지 것은 제문인데 이는 대단히 중요한 글입니다. 퇴계 선생은 이제 보통 뭐 옛날 우리나라 학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옛날 학자들 중에 한 분 하지만도 그 퇴계 이전의 학자들에 대해서 퇴계 선생이 평해놓은 글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의 후손이나 뭐 종손들이 들으면 뭐 대단히 싫어하는 경우가 있지만 무미의 신라 설정부터 최치원, 고려 안향, 포원 정몽주, 그다음에 한원당 김경필, 일도 정예창, 정암 조광조, 세제 이현적 이런 분들이 퇴계선생보다 앞에 다 배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설정은 글이 거의 없고, 그다음에 최치원은 거의 뭐 불교적인 것이 많고, 그다음 안양 선생도 문집도 없고, 그다음에 포원 정몽주 선생은 고려 말기에 유학을 일으키는 분인데 그 자기 선배인 모건 이색 선생이 동방약지조다. 이 동방약지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동쪽 나라 성리학, 지는 뭐뭐서이 할아버지, 원조, 우리 동쪽 나라의 성리학의 원조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실제로 문집에는 학문에 관한 성리학에 관한 글이나 학문에 관한 글이 거의 없습니다. 뭐 다 없어지다 하는데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동방오연에 되는
한원당 김경필, 일두정예창 옳게 문집이 없습니다. 그다음 정암조광조를 율곡이 대단히 쳤지만도 정암조광조 문집번호 되면 학문에 관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기껏해야 이제 경연에서 강의한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옳게 이제 성리학을 시작한 분은 그 경주에 계시는 회재 이현직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아직 멀었고 본격적으로 학문을 한 분은 저술을 한 분은 퇴계선생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도통을 처음으로 일으킨 분이고 또 이제 퇴계선생은 많은 제자 309명이 지금 운영에 들어있는데 많은 제자를 길러가지고 이 제자들이 다시 자기 각지에 가서 제자를 기르니까 퇴계선생 때문에 우리나라가 학문이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도통을 채우고 그다음에 학문을 일으켰고 그다음에 백성들이 사람답게 사는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바탕을 만든 분이 퇴계선생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모두 말씀하신 그 제자 명부 예. 그 참설제 건두경 선생이 작성하신 겁니다. 맨 처음 했고. 예. 맨 처음. 그럼 그 지금은 후손들이 보충 보정하고 해가지고 예. 일제 초기에 가능했는데 이제 창조 선생은 한 110번쯤 모았고 지금은 309명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도산 제현 검문옥인데 그때는 아까 선지 계문 퇴계선생 문화 제자로 끝냈습니다. 그다음에 이 강의할 양이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또 말이 자꾸 급해집니다. 근데 앞실에 여러 선배 학자들의 학문을 다 모아가지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그다음 그것을 체계로 세운 분이 퇴계선생입니다. 그 외에 또 이제 불교나 다른 도교나 또 양명학 이런 것 등등 이단을 그냥 말로만 배척한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 배척하는 그런 글을 지어서 바로 승부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런 공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현실적인 뭐 경세 치용의 학문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제 성향만 있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연구하면서도 결론은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는 아무 학문도 없고 그냥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나라라고 만들기 위해서 퇴계 율곡이 평생 학문하다고 했지만은 또 기껏해야 성리학인데 그 중국기다. 현실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너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폐마하는 데 썼고 그 이제 율곡학파하고 퇴계학파하고 싸움을 붙여가지고 점점 이제 관계가 나빠지게 만들어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아주 고도의 술책을 썼습니다. 퇴계선생 본인의 학덕이라든지 당시의 위상이라든지 얼마나 위상이 높으냐 보면 명종 임금이 부르다가 안 되니까 도산서원이 그건 도산서원 아니고 도산서당인데 도산에 경치를 그려가지고 가서 자기 병풍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왕실에 이제 쳐놓고 거기다가 퇴계선생이 지은 도산기, 도산에 대한 기록, 도산기문과 도산 자병 해가지고 도산을 두고 어떤 시를 써가지고 퇴계선생을 존무했고 조정의 신하들한테 초연불지부 명종이 직접 제목을 지어가지고 초현 어진이를 부르건만 현자를 부르건만 불지탄 이러지 않으니 오지 않으니 거기에 대해 다식한다. 현자를 불러도 오지 않아서 다식한다. 그러니까 이런 제목으로 시를 짓고 글을 지라고 신하들에게 그걸 제목을 낼 정도로 임금님 그리고 했고 그 다음 임금 선조도 계속 불러서 자기 옆에 두리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다른 직책 안 맡아도 좋으니까 경연에 나와서 강의만 해달라 하면서 퇴계선생하다가 극도로 존중하면서 퇴계선생을 불러내가지고 같이 정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역대로 이런 학자나 신하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율곡이 이제 퇴계선생 장례 때 못 왔고 퇴계선생 대상 때 장문에 퇴계선생을 제사 지내는 제퇴계 이선생문인데 우리가 호를 쓰고 성을 쓰고 그다음에 선생을 쓰는 것이 가장 높이는 칭호입니다. 그럼 도산서원 이름 들어가서 그 위패를 보면 되면 태도 이선생하고 영의정을 내리지만도 아예 안 썼습니다. 배설로서 평가할 분이 아니고 학덕으로 평가한다. 서울이라는 것은 학덕이 높은 분을 제사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글은 한 개인이 선생에게 올린 제목이지만도 우리나라 학술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글입니다. 번역해놓고 또 발음을 달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오호예제라 시구기실하고 부모기몰이라 용호운망이요 경성 친광이라 세서천류하야 금이제주라. 오호예제라 보면 오호는 슬픈 호자 불을 호자 단식하는 소리고 예제는 슬퍼구나 제는 감탄종을 삽니다. 한문을 할 적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도 목적어가 동사 뒤에 온다. 품사전생을 마음대로 한다. 그 다음에는 어려운 글자가 문제가 아니고 쉬운 글자 갈지자 마리얼리자 또 서이자 뭐 읽기야자 이런 등등 그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이런 글자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한 갈지자는 간다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서이 한 또 목적어가 되고 그것 이것 이런 식으로 쓰이고 이건 말열리자 그리고 그러나 이거는 때문에 함으로 이거는 이다고는 종결사 이렇게 허사를 해가지고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이런 글자를 잘 알아야 한문 문장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한자를 아는 것하고 한문을 아는 것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실책은 한문 교육도 안 하지만도 한문 교육 한다고 하면서 한자 교육, 글자 이름만 외우는 그런 식으로 안 되고 바로 문장을 접해야 됩니다. 요즘은 책이 좋기 때문에 꼭 문법이 아니더라도 한한사전 한자 글자뿐만 아니라 한자 단어까지 풀이해 놓은 한한사전을 사면 상당하게 문법적인 한문을 한글로 풀이한 책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문문법책도 나와있지만도 제일 좋은 것은 고등학교 한문책 자습서, 고등학교 한문책 자습서 보면 한문의 구조를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면 단어만 바꿔내면 되기 때문에 한문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문은 산문으로 지어도 되고 또 운문으로 지어야 되는데 운문으로 짓는 것은 보통 넉자식된 사은 시로 짓고 그 다음에 짝수 구절에 문자를 붙입니다. 그까지 해석해 보면 시는 점치는 풀시, 그다음에 거북구 혹은 거북기 구는데 우리 지방에 따라 다르지만도 기로 발음하는 데도 있습니다. 옛날 점칠적에 이제 점풀로 치기도 하고 각골문 시대에는 또 거북 등껍질로 점을 치기 때문에 시구는 점이라는 뜻도 있고 점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비결 또 표준, 모범, 법도니 나라의 법도는 이미 일을실 이미 잃었고 부모 기몰 부모는 이미 죽을 몰자 부모는 이미 돌아가 있습니다. 부모는 율곡 자기 부모냐 또 백성의 부모냐 하여튼 퇴계선생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한테 있어가 아니고 백성한테 있어가 아니고 부모 같은 그런 존재인데 부모께서 이미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퇴계를 얼마나 높이 숭상했는지 존경했는지 율곡이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용호는 용이나 호랑인데
큰 인물, 명웅, 큰 인물은, 그 다음에 이럴 문자는 뜻없는 조사, 망자는 죽을 망자, 없어질 망자. 큰 인물 돌아가셨고, 경성은 클경, 백경에는 클경, 별성, 큰 별. 하늘에 별이 많이 있지만도 큰 별이 장길침 빛광, 빛을 잠갔다. 빛을 감추었다. 빛이 사라졌다. 요정도 스타가 사라졌다. 그 다음에 세서천류, 거미제주. 세서는 해, 세자, 차례, 서자. 여러분들은 충문 쓸 때 많이 쓰는데, 해의 차례, 해의 순서. 바뀔천, 흐를류. 그 다음에 해의 차례가 바뀌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금이 제주. 이제 금, 이미 이, 다시 이제 들어올 주. 이제 이미 두 번 들렀다. 12년이 흘러갔다. 대상은 12년 지나고 나서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중요한 구절인데, 고니는 황망하니 수보기걸가, 적자오하니 수건기익가, 경계 백출하니 숙설 음반가, 장냐만만하니 숙폭 주양가. 전부 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니는 골량포곤 해가지고 임금님이 입는 옷입니다. 그 다음에 황은 빛난다 뜻도 있지만도 이때는 결을 황자하고 통합니다. 결을 여가 아닌데 황구면 허둥지둥하다, 여가가 없다. 고니는 임금이 입은 옷이지만도 임금을 말합니다. 대칭입니다. 임금님은 지금 허둥지둥하고 큰 인물이 사라져가지고 선장을 잃은 배처럼 지금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지 모르기 때문에 임금은 허둥지둥한데, 누구숙, 그 다음에 꿰멜보자는 이제 옷이 흥거스럽다고 꿰맨단 말인데, 보충한다, 보완한다, 뭐 도운다. 그 다음 대궐글자는 빠질궐. 본래 대궐글자는 대궐의 문인데, 대궐 문이 가운데 텅 비어 있으니까 빠질궐자. 누가 그 빠진 것을 보완하겠습니까? 임금의 실수를 누가 바로잡아 주겠습니까? 그 다음에 적자는 불걸적 아들 적자인데, 갓난애들은 피부가 빨갛잖아요. 그래서 갓난애라고 하는데, 임금이 백성을 보고서 갓난애, 백성들. 임금이 백성 다스리기를 하다가 어머니가 갓난애 다스리듯이 갓난애 보살피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적자고, 오는 슬피 울 오, 재난을 만나가지고, 난리를 만나가지고 백성들이 슬피 우는 모양. 조금 어려운 글자입니다. 변괴 백출, 변할 변자, 괴결자, 이상한 사건, 괴이한 일, 뭐 재난, 재변. 백출은 100가지로 나온다. 많이 나온다. 계속 나온다. 그 다음에 누구숙, 베풀 설, 뭐 설치할, 요즘 좀 설치할 설, 음할 그 다음 막을 방자는 명사가 되면 제방, 뭐, 방패, 명사입니다. 음한 방패를 누가 설치하겠는가? 음한 방지책을 누가 설치하겠는가? 장냐는 긴 밤, 만만은 끝이 없는 모양, 길고 긴 모양. 누구 숙, 그 다음에 햇볕 조일 폭, 발음이 폭도 되고 포도 되는데, 추양, 가을 추, 변양자, 가을볕. 지금 이제 가을 되면 이제 공기 중에 수증기가 싹 빠져가지고 햇볕이 쫙쫙 쬐이잖아요. 이렇게 위에 하고 붙이면 임금님이 궐룡포를 인근 임금님이 지금 나라 다스리기에 허둥지둥 하는데, 허겁지겁 하는데, 누가 그 빠진 것, 누가 그 모자란 것을 갖다가 보충하겠습니까? 선생이 아니면 안 됩니다. 어린애 같은 백성들이 재난을 만나가지고 슬피 울부짖는데, 누가, 원은 당길 원자, 건져낼 원자, 그다음 빠질 익, 물에 빠진 백성들, 재난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해내겠습니까? 선생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라의 변괴, 이상한 일, 괴이한 일이 온갖 가지로 많이 나오는데, 누가 그 엄한 방지책을 마련하겠습니까? 당시 당정의 기미도 보이고, 해마다 흉년도 들고, 임금은 선조 임금은 어려가지고,
정치를 모르고 하는 이런 판에 누가 그 방비책을 설치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운명은 긴 밤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냐만만. 누가 이런 캄캄한 밤에 가을 햇살 같은 햇살을 비치겠습니까? 이것도 후라시를 비춰가지고 길을 밝히겠습니까? 선생은 유곡이 볼적에 태거생은 단순히 성리학자만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경륜을 가진 분인데 임금이 불러올리기만 하고 불러올려놓고는 퇴계 선생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했다. 그다음 일단은 한 대까지 해보겠습니다. 오호예제라. 오호예제라고는 이제 아하 슬프다 하면서 오호예제 한번 들어가면 내용에 단락해집니다. 약간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 공지생. 이는 의조사 이자고 하는데 이거는 뭐뭐이다. 이 시자가 뭐뭐이다. 영어의 이전데 이 선생님 이 공지생은 간기소정이다. 이 한가을 한자를 써놨고 왜 간이라고 합니까? 하지만도 이 한가을 한자가 본래 사이 간자의 본래 글자고 우리가 쓰는 이 한가을 한자는 속자. 요 한가을 한자는 막을 한 또 한가을 한 한가하다는 뜻에서는 요 글자가 통하지만도 이는 막는다. 문이 있고 나무가 있으니까 옛날에 소 마구간에 빗장을 쳐놨다. 그러니까 간기소정이요. 온년여옥하고 유수규용이라 지관교일이요 행결추수라. 낙선호의하야 무간인기라 면수하하니 묘사정년이라 누석호분하야. 그 다음 동의하고 통견유현이라 234페이지 중설 참치한데 홍섬이라 절충회라니 자양시사라. 여기까지 보면 이는 뭡니다. 공의 탄생하심은 간기는 사이기운 세상에 쭉 이어진 게 아니고 간간이 있는 천지의 기운이 그 다음에 종자가 본래 뜻이 모일종 그릇종. 여러분들 집에서는 그 조그마한 그릇 종기가 본래 요렇게 씁니다. 그릇종, 자는 전미사고 종자가 종지가 되었어요. 동사되면 종지는 담으니까 담는다, 모은다. 이 세상에 자주 있는 기운이 아니고 가끔 있는 큰 기운, 좋은 기운이 모여가지고 선생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럼 따스할 온, 연자는 부사와 전미사, 따스하기는 옷 같고, 옷의 본래 기운이 따뜻하다. 그 다음에 윤택할 수, 이슬유자는 부사형 접두사, 유수는 윤택한 모양, 윤택한 그 얼굴이요. 윤택한 그 얼굴이요. 그 다음에 지관교일, 밝을 교자, 행결추수. 요때 돌달 때는 지관은 교일이요, 행결은 추수라고 해요. 뜻이 일관된 것은 밝은 해 같고, 환하게 빛이 있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밝은 해 같고, 행실이 깨끗한 것은, 덕행이 깨끗한 것은 추수, 가을물, 공기 중에 이제 기온이 낮아지니까 물 속에 불순물이 다 빠져버리고 깨끗한 가을물 같습니다. 지관은 교일이고 선생님의 뜻이 일관된 것은 하늘의 밝은 해와 같고 그 다음에 행실이 깨끗한 것은 가을물 같습니다. 선생님은 낙선호의 착한 것을 좋아하고 여러분들 늘 아는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내 소원이다. 소원은 선인다라. 그 다음에 옳은 것을 좋아하여 무간, 이것도 사이 간자. 이때는 간자가 동사되면 사이를 둔다, 차별을 둔다는 뜻입니다. 무간, 차별 두지 않았다. 인, 다른 사람, 기, 자기. 자기와 다른 사람을 차별 두지 않았다.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다 하겠습니다. 예, 10분간 휴식. 면수 233페이지 맨 끝에 줄에 면수하학 구부리면 또 힘설면 되는데 이 발음이 부도 되고 되는데 부가 되면 구부릴 부
또 면이 되면 힘쓸면 되는데 구부린다 할 때도 발음이 또 면이 있어요. 그래서 틀린 게 아니고. 그리고 구부린다 할 때는 100% 불어 발음하고 힘쓴다 할 때는 발음을 맨날 해야 된다고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니고 구부린다 할 때도 면 발음도 있다. 전라도 가면 면항정이 있고 경남도 가면 면후 선생이 있고 그렇지. 구부리면 머리를 숙인다, 고개를 숙인다. 하학은 하자가 동사가 되면 내린다, 들인다, 넣는다. 그다음에 학은 학문. 우리 그 범죄 지은 사람은 뭐라 해요? 하수인 그런데 여기 수가 목적이고 하가 동사입니다. 손을 내린다. 어떤 일에 손을 댄다. 손을 엮는다는 뜻입니다. 학문에 힘을 넣는다. 학에 하한다. 학문에 힘을 들인다. 공부한다 이 말입니다. 학. 상규 오후에 학교 돌아오는 게 학이 아니고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서 공부에 힘을 써서 묘사 정년, 태계선생의 학문 방법, 태계선생의 학문 방법, 학문 태도인데 묘사 정년은 묘자는 묘할 묘자하고 통하는 묘자는 묘할 묘자하고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옥페이나 한원사전 보게 되면 글자 한자에 풀이가 적은 것은 2-3가지, 많은 것은 10가지, 20가지, 30가지, 40가지 이런 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하는 게 다 필요 없고, 중요한 거 1-2가지 외워가지고, 응용을 합니다, 응용. 가운데 중자를 하나 외워놔면 동사되면 가운데 든다. 가운데 드니까 들은 맞는다, 걸린다, 당한다, 다 가운데 뜻이 있고. 이설 노자가 보면 이설 뜻이 있지만 또 무엇입니까? 노숙, 한대, 또 폭로, 드러낸다고 이 말도 다 이설 노자에서 연관돼가지고 이설을 맞으니까 한대고 한대 있으니까 드러나는 기고 그래서 다 따로따로 그런 게 아니고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글자 3,000점만 알면 충분하다. 그 다음에 한자 사전 찾아보면 막 10만 원 50가지가 있는데 이거 어찌다 알기고 싶어가지고 거부해가지고 아예 말아야지 그러면서 한자 공부만 아무 공부만 하는데 이 50가지 중에도 추려보면 1-2가지 중요한 것이 있고 나머지는 다 파생된 게니까 파생된 것을 응용하면 됩니다. 영어로 스프링 보면 그 용수철을 보는데 여기 본래 뜻이 뭐냐 하면 튀어오른다. 그러니까 영어 보면 스프링이 뭐 용수철 되지만 또 우물, 봄, 젊음, 뭐 청춘, 뭐 활기 이런 게 다 스프링인데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튀어오른다. 젊은 사람은 필요했다가도 금방 회복돼 버리니까 튀어오른다. 보면 싹이 돋는다는 뜻도 있는데 다 스프링 하나씩 다 나온 겁니다. 용수철이나 봄이나 젊음이나 우물이나 싹이 튼다나 다 똑같은 튀어오른다 그런 하나만 외우면 다 응용이 됩니다. 이 한문도 마찬가지인데 학교 교장, 길장자, 뭐 어른, 그 다음에 잘한다, 장점, 다 그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 묘사, 정년, 묘자는 묘할 문제 되지만도 오묘하다, 깊다, 깊이 생각하고 정밀하게 연구하여 누석 호분하여 그 다음에 여기 발음이 동이 아니고 통으로 고치면 통견유현 가는 실루 그 다음에 나누는 석 가는 실처럼 나누고
분석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트럭호자, 가을 트럭처럼 또 나누고, 누석이나 혹은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을 두 번 쓰므로 해서 더 뜻을 강화하고 글자를 맞춥니다. 태교생의 학문 방법이 오묘하게 생각하고 정밀하게 연구하고, 가는 실처럼 자세히 나누고 트럭처럼 분석하고, 그래 해가지고 깨뚫을 통 볼견, 깨뚫을 통견은 훤히 본다, 통견, 통찰, 훤히 살핀다. 극할류, 금을 했잖아요. 깊을현. 극하고 깊숙한 것을 깨뚫어 보았습니다. 저 깊은 곳에 있는 오묘한 이치를 깨뚫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설 참치, 참차고 참치고, 차이 난다 할 때는 차고고, 어긋난다 할 때는 발음을 참치. 물이 중자인데 관행어가 되면 여러, 중설, 여러 학설이, 여러 주장이 참치, 서로 어긋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사람 몸은 마음은 이와 기로 되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가 위주다, 어떤 사람은 기가 위주다, 등등. 학설이 어긋나고, 그 다음 클홍, 홍송자는 클홍, 가늘섬 빼는 작을섬, 크고 작은 것이 다를 리자, 알맞을 리자, 알맞음을 달리하지만도 큰 것, 작은 것 모두가 다 기종이 다른데, 퇴계 선생이 앞시대 여러 사람들의 각종 다른 학설을 절충은 꺾을 절 가운데 충, 꺾어서 가운데로 모은다. 어떤 것은 길고, 어떤 것은 짧고, 어떤 것은 또 짧고, 어떤 것은 조금 길고 하는 것들은 이것을 딱 기준선을 만들어 가지고, 긴 것을 꺾어가지고 보충하고, 요 정도 선에서 일괄되게 딱 기준을 세운다. 절충한다. 여러분들도 의견 절충한다 할 때 절충. 절충케 되고, 가운데 중자 절충케 되고, 절충하여 회일, 하나로 모은다. 하나로 통일했다. 학문을 종합해가지고 하나로 기준을 세웠나니, 자양시사, 자양을, 그 다음에 이 시자는 여기다 좀 특이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글자인데, 한문에서는 목적어가 뒤에 오는데, 목적어를 앞으로 내고, 목적어 뒤에 붙이는 조사, 목적을 앞으로 내고, 목적을 뒤에 붙이는 조사. 본래는 사자양인데, 자양시사. 그 다음에 서성사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사가 되면 서성인데, 동사가 되면 서성으로 삼는다, 선생으로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는 자양은 그 뿔을 자자 변양자인데, 자양은 중국 강서성에 있는 산이름입니다. 산이름. 주자의 아버지가 이 자양산 속에서 공부를 했어요. 주자는 본래 안희성, 지금은 강서지만 안희성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 때 복건성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게 민땅인데, 거기에 무이산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자가 자기 호로 사양을 썼는데, 이제 주자가 뿔을 찾아서 자기 조상들의 고향인 지금 안희성입니다. 안희성. 황산에서 별로 안 멀어요. 자기 아버지, 자기 조상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가 독산 자양산을 기념해가지고 자기 호로 삼고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신안을 또 자기 본관처럼 신안주의라 했는데. 자양이나 보면, 자양이나 신안 보면 주자를 말합니다, 주자. 자양 시사는 주자를 턱의 선생이 서성으로 삼았다. 턱의 선생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선생이었고, 책을 통해서 큰 학문을 이루었습니다. 서성이 있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도 서성이 있으면 또 너무 서성한테 유명한 선생한테 배우면 그 선생한테 국한되기 때문에 자기의 독창성이 개발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큰 선생은 공자나 뭐 이런 분들은 선생이 없습니다. 주자를 선생으로 삼았다. 실자가 중요한 것인데 목적어를 앞으로 내고 목적어 뒤에 목적어와 동사 사이에 붙이는 조사, 일종의 도치법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태계 선생이 학문을 이루는 방법인데 자세하게 분석하고 연구해가지고 앞시대 사람들의 여러 가지 학설을 취합해가지고 절충해서 마지막에는 주자를 서성으로 삼았다. 그 다음에 금유용퇴 하야 출유이군이라 수도 3번하니 북이 부운이라 한중일을이요 정리건곤이라 제방필달이요 휴성철천이라 신충이 허저하야 총명이 연편이라 공유고번하야 확호불발이라 유거입도하야 고개자달이라 사성계명하야 척석이가리라 상봉이 레이하니 경악이생이라 십도경하고 탐은 천미라 여망이 일융 하나 겸태유비라 삼장사고라야 호연이기라. 여기까지 보면 퇴계생이 그 당시 퇴계생 때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어려운 때입니다. 왜냐면 간신들이 들끓는 시대, 이제 영주 출신의 기말로 많은 사람 죽이고, 그 다음에 1545년부터는 을사사고 일어나가 있고, 이기, 윤현영, 그 앞잡이, 진복창, 그다음 문정왕후 이런 사람들 설치니까 조정에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회제 이현적 선생도 세상 버리고, 그럼 당실 출신인 충재 근본 선생도 기안 가서 세상 버리고, 그 수많은 훌륭한 인재들이, 어진 분들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 사화의 시대고. 그 다음에 정미년 1547년에는 정미 양재의 불상을 해가지고, 그 연루를 해가지고, 퇴계생의 형님, 온계 이해선생도 매를 맞고 기안 가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신한테 아첨해가지고 뱃을 할 것이냐, 문을 할 것이냐, 두 가지입니다. 간신한테 아첨할 수 없으니까, 문을 놨습니다. 우리가 퇴계 선생이 엄청 유선한 분으로 생각하지만도, 윤은혜하고는 동반급제했어요. 그다음 진봉생이라고 하는 윤은혜 앞잡이는 퇴계생한테 엄청나게 친절하고, 퇴계생 만나려고 짜고 애를 쓰니까, 또 이렇게 가까이 살았고, 퇴계생이 지방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43세 이후로는 벼슬에 떠서지 않았다. 그러니까 급유용태, 급한 흐름에서 용감하게 물난다. 급한 흐름에서 뭐 헤엄을 치거나 배를 타고 가다가 빠져나오기 힘든데 급한 흐름에서 급한 물에서 용감하게 물러나서 출유이군, 무리군. 옛날에는 인쇄를 안 하고 저걸 글로 많이 쓰기 때문에 한자 글자가 모양이 고정이 안 되고 앞뒤로 좌우로 막 바뀌어요. 그래서 무리군자가 이래 쓰기도 하고, 지금은 저 활자로 고정되어 있지만도 떠날리 무리군, 출류나 이군 같은 말인데 무리에서 나와서 무리를 떠났다. 그러니까 그 간신들 속 있는 무리에서 벗어나서 떠나가지고 수도 3번, 지킬 수 길도, 도를 지킨다. 번자는 울타리 번자인데, 집이라면 집. 3번은 산속의 집.
산속의 집에서 도를 짓겠다. 길도자는 이제 유교에서도 쓰고 독에서 쓰는데 쉽게 말하면 사람이 다니는 땅바닥의 길인데 이거 정신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살아가야 될 올바른 방법. 그다음 부기 부운이요 한중 일을이라. 부유하고 귀한 것은 뜬구름 같고 뜬구름처럼 여기고 이때 부운이 뜬구름이면 뜬구름이 동사입니다. 부기를 부운으로 여기고 그다음에 한중 한가한 가운데 1월은 해와 다르니까 세월 한가한 세월이라 한가한 시간이라. 조정에 있으면 매일 출근해야 되고 또 공문서 처리해야 되고 쓸데없는 사람 만나야 되고 회의해야 되고 뭐 하니까 시골 월급 못 받지만도 시골 사는 것 같으면 모든 시간이 다 자기 시간이고 정리경원이다. 고요할 정자 속리자 고요한 속의 건곤 그는 하늘이고 고는 땅이고 세상 천지라. 제방 필달이요 휴성이 철천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올바르게 살아가고 또 공부가 뛰어나고 학문이 뛰어나면 반드시 온 나라에 알려지게 된다. 그래서 나라에 있으면 시골 숨어 살아도 반드시 이럴 달자 통달했나니 요거는 본래 논어에 제방필달그런 말이 나오지만도 휴성이 철천이라. 휴자는 여기다 실유자가 아름다울 휴, 좋을 휴. 이런 데서 조금 한문이 뭐 쉽지 않은데 아름다운 휴자가 있습니다. 휴성은 아름다운 소리, 남자니까 훌륭하다는 소문이 깨뚫불철 하늘천. 이때 하늘은 임금님, 대궐. 훌륭하다는, 태계성이 훌륭하다는 소문이 임금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깨뚫불철. 그 다음에 대궐신 속충. 대궐 속은 임금님의 말씀, 임금님의 마음. 신은 대궐신이라는 임금이고, 충은 속마음. 그 다음 허는 비울 허. 저는 기다릴 저. 마음을 비우고 기다린다. 우두커니 서설 저. 그러니까 임금님이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태계성을 기다리시며, 총명이 연편이라. 임금님이 속마음으로 마음을 비우고서 태계성을 기다리면서 총애로운 명령, 태계를 부르는 총애로운 명령. 이 총애구는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쓰는 말입니다. 임금이나 부모가 쓰는 말입니다. 총애로운 명령, 태계를 부르는 총애로운 명령이 이열연, 나를 편, 이어서 날랐습니다. 계속 날라왔습니다. 계속 이어졌습니다. 공유고반하야 확호불발이라. 유거입도하야 고개자달이라. 공은 오직, 고반은 이제 시기 노는 씨름인데, 은자가 은자 생활을 즐기는 곳. 반자는 소반반, 정반반자고 통하는 걸 짜고. 고반이 왜 은자의 집이냐 그러면 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고자가 두드릴 고자고, 반자가 정반반자인데, 은자가 별다른 악기가 없으니까, 밥 먹고 난 식기를 갖다, 소반을 갖다가 두드리면서 노래한다는 뜻에서, 응가는 곳, 시골 공부하는 곳. 공은 오직 산수 속에서 응거하면서 확호불발, 구들 호자는 부사화 전미사, 확고한 모양, 뽑을발, 뽑히지 않는다. 확고하여, 뜻이 확고하여, 뽑히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거입도하여 고개자들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종이 퇴계성을 부르다가 안 되니까 화가를 보내가지고 도산을 그려와서 병문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침실 뒤에다가 펴놓고 그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악한 사는 곳, 유거가 거악한 거처, 퇴계선생의 거악한 도산의 집, 거자가 명사가 되면 동사가 되면 산다 뜻이만도 명사가 되면 집, 거악한 집이 들어갈 입
그림도 그림 속에 들어가서 그림으로 그려져서 높을고 걸괴 옛날에 많이 쓰던 궤도 할 때 궤자 그다음 금불걸자 대걸문 달 대걸문은 금불게 칠하는데 그게 붉게 칠하는데 자달은 대걸문이라고 하는데 대걸이라고 하는 대걸 대걸의 도산의 그림이 높게 걸려졌습니다. 사성 계명 이열사 성인성자 임금을 갖다 성인이라고 하는데 이연 성인 대를 이연 임금님 선조 임금도 앞 임금의 총명함을 이어서 걔는 인담 아니고 명적 목적인데 총명함을 이어서 척석 옆척자 자리석자 귀한 손님이 오는 것도 그 자리는 비워놨고 맞이하는 사람은 자리 옆에 앉는다. 이 자리를 비워두고 아주 공양한 태도인데 기다리기를 여갈 같을역 여기는 같이 한다고는 동사 목마를 갈 목마른 듯이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상봉레이하니 경악이 생휘라 상스러운 상 그다음 봉황새 봉자 봉황새는 이제 성인이 나오면 나타난다는 아주 길조인데 봉황 상상의 새입니다. 기린하고 봉황새 상스러운 봉황이 올레자 그다음에 거동자지만도 동사가 되면 거동한다 행차 한다고는 동사 레이 두 글자 붙이가 아니고 상스러운 봉황새 같은 태계 선생이 마침내 행차하셨으니 선조가 하도 부르니까 67년에 다시 서울 올라가십니다. 69년 3월 달에 이제 영원히 기양할 시간이고, 이 도산서원에서 하는 퇴계선의 기양길 행사가 69세 3월 14일 날 돌아오는 그것을 기념해가지고 하는 행사입니다. 상스러운 봉황새 같은 퇴계선생이 조정에 행차하시니 경악이 생이라. 경은 경서경자고 유교의 성현들의 가르침을 적은 책이 경서고 악은 장막학자인데 보통 공부하는 방에는 사방에 이제 장막을 칩니다. 그래서 보통 쓰는 말로는 경련 자리 연자 대자리 연자 그러니까 경서를 공부하는 그런 자리 임금의 공부하는 학교 경서만 공부하는 건 아닌데 주택의 경서를 공부하기 때문에 임금이 학문 있는 신하를 골라가지고 매일 강의를 했습니다. 세종대왕이나 조선 정조 같은 분은 학문을 너무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조강, 아침 강의, 또 오전 강의, 오후 강의, 또 야간 강의까지 하는데 이 공부하기 싫은 임금들은 뭐 죽을 지경이죠. 졸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꾸 요 임금이나 스님 같은 임금이 데려오면서 공부를 강조하니까 중종 반정 때 중종이 조광조를 몰아내고 난권이 편든 것도 어떤 사람들 설에 의하면 공부하기 싫은 중종이 끝도 없이 계속 강의를 투입하니까 저 조광조 같은 놈 잡아가는 사람이 없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간신들 치이가지고 축조를 했다고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계 선생이 조정에 나타나시니까 경연 임금 공부하는 학교에 날 생자 빛희자 빛이 났다. 휘자도 동사되면 빛 난다. 명사되면 빛. 10도로 개옥하여 초은천미라. 10도는 여러분 잘 아는 성악 10도. 유학의 중요한 핵심을 10개의 그림으로 그린 그 성악 10도. 선조 임금은 세자 교육을 안 받고 갑자기 임금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학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공부할 시간도 없고 하니까 10개의 중요한 요점을 그림으로 그려서 올렸고, 그 다음 개옥은 10개자 윤택할 육자. 나의 마음을 열어서, 신하의 마음을 열어서 임금님의 마음을 윤택하게 한다. 그러니까 퇴계 선생이 자기 학문을 열어가지고 선조를 윤택하게 했다. 그러니까 선조한테 혜택을 줬다. 내 마음을 열어서 임금의 마음을 옥하게 한다. 둘 다 동사. 그래서 그 성악 10도를 공부하면 탐은 천미. 탐이 타동사, 은이 목적어, 천이 드러낼 천자가 타동사, 미자가 목적어 명사.
숨은 것을 더듬고 숨은 것을 탐구하고 은밀한 것을 탐구하고 아주 미묘한 것을 밝혔다, 드러냈다. 성악 10동에서 알기 어려운 오묘한 이치를 다 쉽게 밝혔다. 그 다음 그까지 이야기고 다시 태계 선생이 또 고향 돌아옵니다. 여망이 일융하나 겸태유비라 삼장사거래 호연이기라. 여는 술의 여자인데 맨 앞에 붙으면 여러 사람 여러 등. 우리 요즘서는 여론하면 여러 사람들의 논의, 여러 사람들의 망은 기대, 명망, 여러 사람들의 기대가 이런 날로 부사가 되면 날로 융은 높을 융, 여러 사람들의 태계 선생에게 되는 그는 기대가 날로 높아졌지만 태계 선생이 조정에 나왔으니까 이제 좋은 일, 대단한 일을 하겠지, 국가 민족을 위해서 큰 경륜을 펼치겠지 했는데 태계 선생은 겸태유비라. 물러날 겸손할 겸 물러날 태. 그 다음 유자는 더욱 유, 낮을 비. 겸손하게 물러나려는 뜻은 더욱 낮았습니다. 더욱 공손하게 이놈한테 물러나겠다고 계속 상소를 합니다. 삼장삭을 세 번, 장은 문장장자, 그때 문장자는 상소문, 세 번의 상소를 올려서 장자가 문장이지만도 동사가 되면 문장을 짓는다, 상소를 올린다. 세 번 상소를 올려서 그 다음에 말씀 사자는 하직할사, 그 다음에 골자는 대골걸, 세 번 상소를 올리고 대글을 하직하고서 호연이기, 호연은 이제 클로자이만도 그리낌 없는 모양. 명제 보면 여호연이기라고 한 말인데 아무 그리낌 없이 고향에 돌아가 버렸다. 돌아갈 기자. 그 다음에 말열리자는 앞에 호연 부사하고 뒤에 동사 기자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근데 태계 선생이 어떻게 보면 좀 조정에 와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면 되는데 왜 자꾸 물러나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또 산세다. 산세는 산에 있게 돼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태계 선생을 비난해가지고 물러나니까 자꾸 임금표를 높여주니까 물러나가니까 덕 보는 사람이 태계다. 태계 선생이 국가 민족을 잃어버리고 자기 혼자 몸만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세상을 걱정하고 국가를 걱정하고 하는 그런 학자인데 선조가 67세 때 불러서 조정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불러 올리만 하고 무슨 국가 대사를 인원하거나 자기를 활용을 하지 않고 그냥 불러 올렸다고는 거기에 만족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조정에서 봤자 중요한 일을 맡으면 자기가 전문가도 아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약간 놀림을 당하는 것 같으니까 돌아가서 내가 제자를 양성하고 내가 다 완성하지 못한 학문을 완성하고 글을 짓고 내가 벌써 나이가 69살이니까 급하다. 3월달 돌아올 시간이고 그 다음에 12월달에 시작되니까 한 1년 9개월 동안 많은 제자를 다시 기르고 많은 글을 짓고 해서 일정을 마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호갱지수로 건의회지라 유진여태는 개국 아니라. 조는 고른다, 좋아한다. 갱은 국갱자인데 여러분들 그 제사상에 탕갱할 때 갱. 국을 조리하는 솜씨. 국을 조리하는 솜씨가 뭐냐 하면 정성이 정성. 요리 소 때 이제 각종 음식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각자 매운맛, 신맛, 단맛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을 국을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잘 끓여내는 것이 이제 마치 그 정성이 하는 것과 똑같다. 정성은 구체적으로 맡은 일은 없지만도 다른 장관들이나 차관들, 다른 청장들 잘 조화롭게 해가지고 나라의 일이 잘 되게 하는 것이 마치 국 끓이는 그 아주머니가 국을 잘 조리하는 것하고 정성의 역할하고 같다. 요리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노자가 말하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생선 한 마리 굽는 것 같다. 생선 한 마리 잘 굽으려고 하면 그것도 꼬들꼬들 맛 있게 하려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니지. 나라 일을 잘 다스리는 것은 생선 한 마리 굽는 것 같다. 그러니까 국을 잘 조리할 솜씨,
정성의 역할을 가졌으면서도 이 퇴계 선생을 단순한 성략자로 본 것이 아니고 율곡 가까이서 본 율곡 선생은 퇴계 선생의 경륜을 대단하게 쳤습니다. 근데 권자는 마을 권자. 돌돌 만다, 덕성 만다, 뭐 방성 만다, 천막 만다. 말아서 접속사, 말아서 품을 회, 가슴속에 품다 간직한다. 갈지자가 어때? 그것 구는 목적어, 그것. 갈지자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한문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글자가 갈지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라도 원광대 교수가 조사해보니까 한문 문장에서 27번마다 한 번씩 갈지자가 나온다. 문장에 보면 갈지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성 노릇할 그 능력을 갖다가 돌돌 말아가지고 자기 품에 끌어안아 버렸다. 그러니까 감추어가지고 말아가지고 철수해 가버렸다. 유진여퇴는 계구가 아니라 이건 엄청난 퇴계선생에 대한 평가인데 이거는 오직 퇴계선생이 나가느냐 얘는 엔더 그리고 물러나느냐 하는 것은 걔는 매일 개자인데 걸려있다 달려있다 다 통하는 글자인데 그러니까 나라의 안위, 국가의 조선의 안전과 위태로움, 평안함과 위태로움이 달려있다. 퇴계선이 나와서 경륜을 펴면 나라가 편안해지고 퇴계선이 물러나면 나라가 위태롭던데 그런데 저 퇴계선이 물러난다. 왜? 임금이 옳게 활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막지빈의 유래구이라 유공은 불건하야 양단사갈이다. 지덕자 선이요 선하니 통서수적고 미연소재하니 경광이 장신이라. 지인 불택민이요 퇴계구이로다. 그 다음에 정막은 설설할 적 설설할 막 고요할 적 고요할 막 지는 뭐뭐 서이 관익기 조사 비는 물가빈 설설한 낙동강가 도산이 낙동강 아닙니까? 고요한 낙동강가 정막한 시골 낙동강가에도 구이가 옴이 있구나. 구이는 뭐냐면 덜 구자 어디자인데 옛날에 남자들 옷도 다 두루마기 이러면 다 지금은 도포가 짧지만 본래는 도포도 발목을 덮었어요. 그러니까 서성 앞에 가는 때면 밟아가지고 얘들 처음에 밟아가지고 엎어지니까 서성 앞에 갈 때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그게 들어 올리는 구이인데 서성 앞에서 옷을 들어 올린다 이런 데서 구이가 뜻이 제자. 이 설교자는 별 뜻은 없는데 제자들의 옴이 있었다. 근데 구이 유래해야 되겠는데 와 유래 구이가 거꾸로 도치시켜 놨습니까? 오늘 이제 문자가 왜 위자하고 이자하고 다 문자가 맞아요. 그래서 문자를 맞추기 위해서 한문은 글자 자체의 뜻이기 때문에 순서를 잠깐 바꿔놔도 그 한자는 오만자가 다 다르고 각 글자마다 각자의 모양, 각자의 뜻, 각 글자의 의미가 의미, 모양, 그다음에 뜻이 발음이 다 있습니다. 유공불건하니 양단사갈이라. 오직 공. 그 당시에는 선생이나 공이나 그렇게 차이 없었는데 조선 말기 오면 선생이 높고 공이 낮아지는데 공께서는 게으를 건자, 게으를 권, 실증날 권, 실증을 내지 않고 양단사갈 두 끝을 이에 갈 다했습니다. 그 모든 사물은 이 대립이고 대대적인 측면이 있는데 봄에 있으면 가을이 있고 여름에 있으면 겨울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어른이 있으면 아이가 있고 대립적인 구조가 아니라 대대적인 구조. 상대하면서 상대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남자 혼자만 있으면
부부가 되잖아요. 대립이고 대대. 각자 역할 다른 사람끼리 어울려야 됩니다. 물만 있으면 안 되고 그릇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모두 양단인데 시가 있으면 종이 있고 본이 있으면 말이 있고 가부형도 있으면 모은 것도 있고 공부나 일이나 다 양단인데 한쪽 끝만 알아서 안 되는데 태계선생은 두 끝을 사는 이에 구는 접속부사 이에 다 했다. 곧 다 했다. 그러니까 공부의 전체적인 체제를 갖다가 다 가르쳐 주었다. 외우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논리적으로 파악도 해야 된다. 지덕자 선안이 통서수접고 덕을 아는 사람이 적으니 고을선자가 드물선자입니다. 덕을 아는 사람이 적으니 통서는 다스릴 통 실마리에서 통서구면 다스리는 실마리 도통이라고 하는데 도통 학문의 전통 학문의 바른 지휘자 이거 학문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나라의 학문이나 시대의 학문이 바로 되지. 엉터리 학문 가지고 최고의 집 올라가면 온 나라를 그렇지. 퇴계선생 당시에도 뭐 화담 성행도 선생이라든지 또 일제 양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기 생을 너무 높여가지고 퇴계선생이 볼 때는 학문이 아닌데도 너무 지나치게 높이니까 퇴계선생이 화가 나서 높이려고 하면 공자나 주여처럼 높이지 왜 그 정도만 높이고 맞냐 이 정도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학문의 계통을 누가 이을 것인가. 율곡이 볼 적에는 퇴계선생이 아니면 이을 사람이 없다. 누구 이을접. 그래서 좋은 말로 그거 먹고 우리 바통은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그러다 점력봉. 힘을 잇는 막대기, 몽둥이.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도통을 누가 잘 지도를 해야만 온 나라의 학문이 바로 서는데 이 도통을 누가 이해할 것인가. 이 말은 퇴계선생 아니면 이럴 사람이 없는데 그러나 미연 소재 경광이 장신이라. 퇴계선생 돌아가시지만도 오묘한 말씀은 밝을 소 실을제 밝게 실려있다. 그때 퇴계선생 문집은 가능 안 되지만도 퇴계선생이 지은 글이 많이 남아있으니 다른 분들은 임진왜란 많이 타버렸는데 그 뒤에 이야기지만도 퇴계선생은 다행히라도 지어놓은 글이 임진왜란 때 불을 안 타고 거의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아주 큰 다행입니다. 경광은 빛광 그 퇴계선생의 학덕의 빛이 장은 길이 그런 부사 길이 새롭게 된다. 새롭게 살아난다. 그러니까 문집이 방대에 남아있으니까 퇴계선생의 글이 학문의 빛이 길이 새롭게 살아난다. 또 퇴계선생의 장점인 것은 많은 제자를 키우고 아니고 그 제자들이 퇴계선생의 학문을 이어나갔다. 동시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자가 없는 사람들은 후대에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퇴계선생이 인정한 회제 이현적 선생도 제자가 없으니까 서원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뭐 적막하지. 그러나 지인 불택민하니 퇴계 후인이다. 나가서 택자가 혜택을 준다는 동사, 민자가 목적어. 퇴계선생이 벼슬에 나가서 백성들에게 혜택을 끼치지 못했지만은도 그러나 물러나서 후세 사람들을 열어주었다. 후세 사람들이 학문하게 열어주었고 또 후세 사람들이 올바른 인격을 갖도록 열어주었다. 퇴계선생은 다른 분들하고 비교가 안 되게 309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당시 퇴계선생의 장서가 제일 많았고 제자들한테 엄청나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마지막에 이 가슴이 아파가지고 바로 눕지를 못하는데 한강선생의 형님인 백곡정공 선생이 문목이라 가지고 질문하는 이런 수십 가지 질문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는데 가슴이 아파가 벽에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답장을 다 썼어요. 그 며칠 뒤에 돌아가셨는데, 그 답장을 받아본 정권수가 태극 선생님 글씨가 좀 이상하다 했는데, 보니까 얼마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제자에 대한 정성이 지역하고, 어느 누가 오든지 축담을 내려가고, 대문관까지, 사리문까지 가서 전송하고 그랬습니다. 그 한강전쟁과 연배는 어떻게 됩니까? 태계전하고. 한강세하고 42살 차이고, 한강전 한강은 1543년생이고, 태계는 1501년생이고, 한강세 형님이 있는데, 백곡 정원수라고. 이분은 뱃을 했는데, 학문도 있는데, 요즘 뭐, 제자가 하는 문자도 답 안 하는 선생님이 많고, 자기 논문 쓰기 바쁘다고, 제자가 인구시 촬영 같으면 모독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문목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종이가 귀하니까 긴, 몇몇 되는 문쪽에다가, 이 답을 이제 물음을 딱 이렇게 해놓고, 선생님이 마음이 입니까 해놓고, 답할 자리를 빼놓고 또 다른 질문. 선생님, 주자의 저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답하려고 뭐, 책도 다 배워 있어야 되고, 시간적으로도 며칠 걸립니다. 근데 이놈 자식이 나한테 돈을 주면서 이게 먹고 하는 게 아니고, 다 했고. 또 그 가정 형편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장비를 갖춰나니까, 도산 서당에 오는 것 같으면 웬만한 책이 다 있으니까, 쟤들이 몰려드는 것이지, 그냥 몰려드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율곡이 자기 이야기 합니다. 오호애제라 오늘 했고, 소자 실학하야 무무미방이라 한마횡치요 현극노황이라. 소자는 이제 보잘것없는 제가 학문을 잃었다. 17살 때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흠함을 느끼고서 계모가 워낙 못 돼가지고 그 불교를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절간에 가서 1년 동안 화두를 선생이 됐어요. 율곡이 잡은 얻은 공안이 여러분들 선생들 보면 가만히 눈 감고 만법기라니 만가지법이 하나로 귀착하니 기하니 일기하죠. 하나는 어디로 가느냐? 하나 어디 가는 거? 하늘로 가나 땅으로 가나? 밤낮 주야를 생각해봤자 가는 데가 없어요. 그야말로 참 풀 수 없는 문제라 아니고 고민하다가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것이 평생을 두고 이제 일국의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문문은 무지한 모양, 무지하게 방향을 잃었다. 방향을 혼미하게 잃었다. 자기가 공부할 방법을 잃어가지고 무지하게 방향을 잃었습니다. 마치 한마횡지, 사나울 한자 말 맞자. 사나운 말이 횡은 멋대로 행자 달릴 짓자. 멋대로 달리듯 앞길은 형극노황, 가시형 가시극, 가시길이 거칠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아가 있고 회거개철, 회착해 되고 회차개철, 수레바퀴 자국철, 수레를 돌리고 수레바퀴 자국을 고쳐서 이제 유교로 들어갔을 때 공실개발, 태계선생님께서 실로, 진실로 나를 열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개발, 열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태계선생님한테 찾아온 것이 유학에 대한 본격적인 공부였다. 그러니까 율곡이 태계의 충실한 제자라는 것이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유초 선극은 생략이 됐는데 미유 걸초 그 처음이 다 있지만도 드물선 이길 것 끝까지 잘 극복해내는 사람은 드물다. 보통 시작은 있지만도 끝까지 잘 드러내는 사람은 드물다. 그 다음에 애아 멸열 서플레자 나자. 그 다음 멸열은 없어질 멸 찢을 열자인데 뭐 파괴된다 회멸된다. 사람이 형편없다. 나의 학문이 형편없음을 타동사 슬퍼했는데 공의 말씀은 위는 단은 끝이고 위도 끝인데 시말
처음과 끝이 있었다. 조리가 있었다. 논리가 있었다. 그 다음에 여사 자몰하고 자의부급이라. 나는 율곡 나는 사는 사질한다. 그만둔다. 잠은 빈자잠자고 홀은 이제 손에 쥐는 홀인데 벼슬을 벼슬할 때는 이제 잠이 있는 모자를 쓰고 손에 혼을 잡으니까 내가 벼슬을 사용하고 자의 이자는 비긴 이자는 생각한다 계획한다. 질부자 책상자 급자. 책상자를 지고서 특허생을 찾아가서 특허생을 찾아가서 서기는 바란다. 마칠 줄 업은 학업을 마칠까 생각했다. 그러니까 자기 공부 부족해가지고 특허생한테 더 배우려고 지금 계획을 했는데 천불언유하야 철인이 겁이라 공지 그러니까 하늘이 언자는 원할 언자 그다음에 유자는 남길 유자 퇴계선생 같은 훌륭한 분을 남기기를 원하지 않아가지고 철인 밝은 분 퇴계선생이 갑자기 그 시들리자 갑자기 시들렸다면 갑자기 노쇠했다 갑자기 병들어졌네. 공지역체계 바꿀역 평상책 바꿀역 그거는 귀한 사람이 돌아가신 것 같다가 역체권데 정자가 대부를 지냈는데 정자가 돌아가시려고 할 적에 그 자리에다가 대부가 서는 자리를 깔았어요. 정자가 임종하려고 해가지고 자녀들하고 자들이 쭉 둘러서 있는데 어떤 동네에 와가지고 평상적은 참 대자리 저거 아닌데 아들이 가만히 있으라고 어른들이 입을 막았는데 자꾸 애가 저거 아닌데 그러니까 정자가 머리 코놓고 자가 머리 코놓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머리 코던데 선생님 깔고 있는 의자가 자리가 본래 대부가 서는 자리인데 이제 선생님이 지금 현직 대부가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정자가 있다가 돌아가시면서 옳지 못하다 자리 바꿔라. 공자지자 정자. 그러니까 아들하고 저 아들이 지금 선생님 아버지 너무 위독해가지고 지금 자리 바꿀 틈이 없습니다. 안 된다 바꿔라. 아버지 너무 위독합니다. 바꿔라니까. 그걸 바꾸고 나자마자 정자 선생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역체하는 것이 귀한 사람의 서거, 귀한 사람의 찾고 이런 게 역체입니다. 공이 돌아가실 때 여제 서추, 변방추자. 나는 서쪽 변방 황해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온몸이, 병이 온몸을 감쌌고 기름 막았습니다. 부고를 받자 한번 그게 슬펐습니다. 이 선생이 돌아가시니까 모든 일이 잘못되고 헛되게 되었습니다. 퇴계선생 장례할 때도 못 왔고 쭉 해서 거기서 보면 고부 유명 저 세상과 이 세상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함사 형작 제문을 지어 봉할 함자 봉하고 맑을 형 술다를 작자 맑은 술을 올려서 원우 미성 멀리서 미미한 정성을 붙입니다. 그 다음 것은 자기 친구 성혼 역시 퇴계선생 제자인데 성혼을 대신해서 지은 것인데 역시 지은 사람은 율곡선생이고 율곡선생이 문집에 실려 있습니다. 여기 이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럭저럭 50분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그래서 단순한 제문이 아니고 퇴계선생의 일생과 퇴계선생 학문의 그 가치와 위상과 그다음에 그걸 평가하는 그리고 특히 학문에 강조한 일본 사람들이 너무나 폄하한 퇴계선생은 성약 말고는 다른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2019년 7월 18일입니까? 유네스코에서 도산서원 등 우리나라 서원 9개 놨다가 세계 문화 여성으로 지냈잖아요. 이 한국 사람들은 서원 보면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도 산골짜기에 쓰러져가는 쓸데없는 집 비상했는데 유엔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었어요.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전 국민을 교화시키려고 노력한 그런 것이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너무 국가가 힘이 없고 하니까 우리의 학문도 천치되고 우리의 문화도 천치되고 우리나라가 낳은 위대한 인물들도 다 저질받았고 또 더구나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일본한테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식민지 교육, 식민지 사관 이런 것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국사학자들 중에서는 나는 식민사학을 싫어한다, 식민사학을 거부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사고방식이나 생각에는 식민사학의 그 해독이 있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곡 선생이나 퇴계 선생의 문집 한 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율곡이 듣고 퇴계가 듣고 이렇게 비난하거나 평할 가치도 없으니까 이런 읽어본 퇴계생 앞에 바친 율곡의 제문 하나만 해도 우리나라 학문이 얼마나 가치 있고 퇴계생의 학문이 얼마나 위대하고 퇴계생의 성장 이외에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가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따져보면 우리 문화, 우리 학문의 가치와 그 역할이 잘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말씀한 한문을 겁내지 말고 한문하고 바로 도전해가지고 한문을 달라붙어가지고 한문을 파고들면 여러분들 얼마 안 가서 한문 잘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앞으로 가정이 뭐 문중이나 뭐 어디 사회 나가서 연세 드시면 한문을 알아야 조금 역할할 수 있으니까 항상 한글 문제만 보고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한문에 직접 한문을 공부해보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준비한 것은 막 길고 또 시간이 짧아가지고 좀 급하게 했는데 되게 돌아가시고 찬찬하게 한번 뜯어보시고 또 오늘 이 강의를 계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학문이나 생각이 더 넓혀지고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